예, 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있는 날 아침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에도 이제 민하협 조찬 세미나에 오셔서 그날 실무회담이 잘 타결된 거 아닌가. 장관님께서 국민들하고 그렇게 소통을 잘 하시니까 일이 잘 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날 했었습니다. 저는 그 DMZ 세계평화공원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그 강원도에 이와 관련한 공동 추진단을 구성을 하자라고 제안한 건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제가 얼핏은 알고 있습니다. 예. 10시쯤 발표됐으니까 아마 회의 시작할 때 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다가 발표를 하셨고, 지금 관련된 논의가 지금 아주 각계에서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DMZ 생태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사안이고, 그 이전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비슷한 이 구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떤 개념이 뭐냐? DMZ 생태공원, 세계평화공원이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공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 범위가 일정 구역이라고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유치 경쟁, 그래서 지역 갈등이 또 조장될 수 있는 것이고, 목적이 관광 목적이냐, 뭐냐 말이죠. 이게, 사실, 이 분단의 극복이라고 하는 그런 고뇌 속에서 나온, 구상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인식되기는 무슨 개발 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시는 한, DMZ 세계평화공원의 개념에 대해서 목적과 이런 추진 로드맵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DMZ 세계평화공원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남북 간의 이 분단 상황이 장기간 되고 그러면서 비무장지대가 이게 중무장지대가 돼가지고 오히려 남북 간의 이 분단 또 분열, 적대, 대결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고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화와 신뢰의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아직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서해에서 동해까지 이 248km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장관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특정한 그 장소에 공간에 이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다가 일단 조성한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또 어떤 그렇게 되면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무슨 관광 사업이 되고 개발 사업이 됩니다. 분단의 극복 해소라고 하는 분단의 질곡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고뇌에 찬 구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같이 지금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세계평화공원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그 관련된 국제회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세계 선례를 보면은 주로 자연생태나 이런 쪽으로 이제 국제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남북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건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관리를 위탁시키자는 건지 함께 하자는 건지 이런 개념부터 주무부처에서 좀 충분한 그 개념 정리와
구상을 한 상태에서 발표가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표하실 때는 그만한 구체적 청사진이 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장관이 모르고 계신 건가요? 그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그 개념,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취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그러나 이게 이제 상대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국제사회와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상대가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조속히 개념 정리를 해서 국민들이 혼돈을 빚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역 갈등을 빚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령 북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런 말씀들도 지금 정부에서 나온 얘기들이 아니고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중에 나오는 얘기들이 정부에서 실제로 갖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들입니다. 뭐 입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주셔야지. 언론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그런데 제가 정부에서 어떤 지금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은 이게 아닙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는데, 정부가 지금 이런저런 것들을 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통령께서 이걸 발표하신 지 2달이 돼 가는데 아직도 중부부처에서 그런 구체적 구상을 가다듬지 않고 있다면은 이건 제가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상대가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선 북한이 여기 동의를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국제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제사회와는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북한과는 전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갖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취지로 앞으로 갈 것이고, 이런 취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대안들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안이 발족한 게 언제죠? 저희가 5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획단장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괜찮으시면 혹시 우리 기획단장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DMZ 세계평화기획단장입니다. 지난 5월 20일 날 세계평화공원 기획단이 통일부 자체로 출범해서 또 그동안 한 일은 사실 계략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일단 7월 말에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와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민주님. 장관님이 보고를 안 하셨나요? 그다음 그 구상이 뭐예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범위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무장지대 전체를 어떻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소규모 비무장지대 안에 소규모 지역에 말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런 관광 목적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평화 프로젝트고, 우리가 그 지역에. 자, 이재원 추가 질의에서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재 의원님, 그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네, 장관님. 제가 DMZ 세계평화공원 말씀드렸고, 또 존경하는 김영우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의 맥날 같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평화공원이니까 평화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자연 생태 보전, 이것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DMZ 공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고상들이 민간에서 말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뢰라든가 이연물 제거를 하고 GP 소위 소초를 뒤로 물린다든지 또 철책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구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밝히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자연 생태 보전에 또한 그 목적이 동시에 있다면은 정은 그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아셔요?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뭐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반도의 세로축 자연 생태 축이죠. 그래서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지리산까지. 그렇다면은 이 DMZ는 뭐 결과적으로 동서에 정말 중요한 자연 생태 축인데 여기에다가 이 특정 섹터 개념의 이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 동서 간의 생태축이 단절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연결된 개념이냐 아니면 일종의 그 부분적인 개념이냐 하는 것들을 잘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이강우 기획단장님 그 7월 달에 마스터 플랜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개략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본위원한테 좀 별도로 가지고 좀 보고를 좀 해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갖고 좀 여러 가지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별도로 올린 보고를 뭐 드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그게 대회비나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대외적으로 공론화할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지금. 그러니까 네. 제가 볼 수 있게 좀 대면에서 의원님께 제가 별도로 올리는 방향.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를 보면 이제 현안 사업 위주로 이 네 가지를 설정해서 오늘 이제 현안 위주의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현안들이 또 사실 다 관계된 일이긴 하죠. 지금 인도적 지원은 이제 한다는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한다. 근데 지금 개성공단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또 추가적인 경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가 해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오이사 조치 해제 없이도 추가적인 경협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이사 조치에서 이제 신규 투자를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간 교육을 금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이사 조치 해제 없이 어떤 활발한 경협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오이사 조치의 해제의 조건을 그 전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어느 정도 무엇이 충족돼야 그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뭐 정부가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 속에 어떤 아이템들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오이사 조치가 왜 발생한 거죠? 북한의 어떤 그 오이사 조치 천안함 사건이 천안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네. 정말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북한의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이는 이게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템들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가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 훨씬 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뭐 북한과의 협의도 필요한 일이고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뭐가 남북 간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가령 그렇게 의사 조치가 해제돼서 추가적인 경업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나간다면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것은 뭐 공약에도 밝혔지만 어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핵 문제와 단계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북한이 어떤 핵폐기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면은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런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그다음에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이런 것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단계가 오는 때에도 상정해서 대비해서 미리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경협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여러 가지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혁대 정부가 늘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속에 그 일정 단계에 가서는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종단 철도 TKR 그것이 TSR이나 TCR과 연결해서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이런 이제 미래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 국토교통부의 또 업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가능한 문을 여는 작업은 역시 통일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노선이나 추정 그 예산 추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건 TKR, TSR 문제는 최근이 아니라 과거부터 여러 번 검토된 사안이고 그러니까요.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내부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북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협의가 필요하니까 예. 그런 추상적인 발언만 하실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온다고 봤을 때 그때는 대비해서 미리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전 준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또 6.15보다도 특히 14선언에 보면은 남북 우리가 투자해서 해야 될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꽤 들어있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가요? 예, 구체적 준비 계속 검토한다 그래서 이제 죄송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북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예를 들면 비용이 얼마 들고 이런 부분도 노선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거면 이럴 것이다라는 검토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검토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고 모든 정부가 얘기하는데 그런 데 대한 추정을 미리 해놓지 않고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 의원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이 지하 자원, 추정, 매장량과 추정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천조. 네, 7천조로 광물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추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천조. 근데 이제 그게 추정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 광물자원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이 통일 얘기 나오면 통일 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통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통일부가 저는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 편익이 그야말로 평화라고 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사실 요즘 사람들이 금액을 좋아하니까 금액 관점에서도,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을 통한 아까 말씀드린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것들이 가져올 이익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국민 홍보를 안 하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내용은 주로 어느 간부님이 담당하셔요? 교류협력국하고 정책실하고 지금 합해서 있는 그런 문제. 예, 그러면 전혜성 정책실장님, 예, 아마 이런 부분에 해박하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관한 이 자료를 저한테 좀 본 의원한테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통일부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 부처 업무를 좀 설정하고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윤우덕 의원 준비해 주십시오.